현대차가 그 어떤 제조업보다 환율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또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환율은 또 구조적인 상승 구간에 있다면 실적의 해소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환율에 따른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장은 좀 냉정하게 바라보지만 그래도 그게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한 40에서 60만 원 구간, 뭐 40만 원 조금 밀겠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매수라는 기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은 유효하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현대차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최근에 뭐 여기저기 매체를 통해서 잠깐 이 관련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7, 8월 달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7, 8월 달에 현대차는 항상 고민이 노조 문제다. 예, 노조 문제. 노조와 협상과의, 임금 협상과에 대한 문제거든요. 안타깝지만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도 이 노조 성과급 이슈 자체가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실적 자체는 2분기가 나쁘질 않습니다. 사실 뭐랄까 뭐 원래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데 연말로 갈수록 후반인데 보통 1분기 2분기는 글로벌 기준 놓고 볼 때 자동차 수요가 높은 시기입니다. 뭐 미국으로 치게 되면 드라이빙 시즌도 들어가는 거고요. 연초 같은 경우는 또 프로모션도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1분기 2분기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되게 잘 나오고 또 하나가 현대차가 지금 가장 높은 그 프리미엄 모델이 제네시스 제네시스 80이죠. 제네시스 G80. 이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진짜 페이스오프 진행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이제 고 프리미엄 자동차는 잘 팔릴 게 뻔한 거고. 그래서 사실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일단은 옛날에도 막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현대차의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저의 주가 멀티플은 대부분 50만 원 이상은 오바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0만 원, 40만 원 그 위에 있는 가격들은 대부분 50만 이상인 무태는 전부 다 로봇인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로봇의 매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시각이 좀 부정적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이게 현대차를 보는데 갑자기 반도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가 멀티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요. 100조가 나와도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멀티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멀티플이라는 게 이제 모멘텀을 말해요.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현대 공장이 투입된 거 아니잖아요. 아틀라스가 지금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경기를 할 때 약간 뭐 축구공을 준다든지 그런 시연 자체는 사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때가 않아요. 언제 미쳤습니까? 그거는 장이 분위기가 좋을 때. 결과적으로 섹터도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투자분들이 사실상 장기 투자를 하지만은 주가의 등락은 이런 상황에서 전체 외적인 변수가 가장 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를 보면서 가격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매수 가격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밴드를 정해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0에서 한 50 또는 60 구간에서는 어찌 보게 되면은 로봇 밸류에이션을 빼고도 현대차는 한번 살만한 가격대를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가총액도 그렇고 현대 기아가 어쨌든 간에 매년 한 합산해갖고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입니다. 보이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차가 그 어떤 제조업보다 환율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또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환율은 또 구조적인 상승 구간에 있다면 실적의 해소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환율에 따른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장은 좀 냉정하게 바라보지만 그래도 그게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한 40에서 60만 원 구간, 뭐 40만 원 조금 밀겠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매수라는 기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은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지컬 AI 기대감 속 주목할 로봇 관련주는 무엇입니까? 이 피지컬 AI도 어찌 보게 되면 아주 길고 장기적으로 보는 하나의 뷰라 보면 돼요. 파생된 뷰라 보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AI 이야기할 때 늘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생성형 AI죠.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제미나이라든지 GPT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조금 이제 더 강화된 게 추론형 AI잖아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학습 능력이 이런 게 좀 특화된 거고 그걸 조금 더 넓히게 되면 추론의 확장이 어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물리적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AI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장기적이고 큰 그림이죠. 뭐 스마트 그리드로 대변할 수 있고 우리가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 이야기해가지고 공장 자동화도 연결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물류 자동화 AMR 뭐 AGV 또는 곧 테슬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로보택시 뭐 기타 등등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새만금 프로젝트도 어찌 보면 현대차 주도의 피지컬 AI가 되는 겁니다. 절반 정도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현대차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모베들을 세팅하게 되는 그런 그림은 강하기 때문에 관심 자체는 계속 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관련 기업들의 로봇에 대한 어떤 관련주는 피지컬 AI 가장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기업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예요. 그쵸? AI를 구성하기 위한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의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피지컬 AI 소프트웨어를 담당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SDS, 뭐 LG 시어니스 또는 뭐 현대오토모 이런 기업들이 되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형편은 없을 거예요. 6월달 이후부터. 그래서 지금은 6, 7월 달에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업들의 스토리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너무 허망하게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관련 기업을 봐야 되냐. 조금 전에 말한 인기업들을 보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게 아닌 우리가 그냥 주가가 잘 갈 때 알고 있던 많은 로봇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현대체력 관련 기업들 또는 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레인보우, 뭐 로보티즈, 기타 등등 이런 기업들은 이게 아무리 스토리는 변할 게 없습니다만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관심에서 빼놔야 되는 거죠. 그럼 돌고 돌아서 정부의 피지컬 AI 육성 기대감과 함께 가장 주목해야 될 로봇 관련주는 현대차, 현대모비스인 거예요. 그쵸? 어찌 보면 또 다시,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뭔가 앞뒤가 막 엉망이에요. 시장도 뭐 레버리지가 어쩌다 그러고 뭐 엉망이고 뭐 삼성이 하이닉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사이드카 걸리고 난리예요. 난리통일 때 기존에 알고 있던 관점은 변한 게 없는데 주가는 추풍랑이로 떨어져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 한두 개만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걸 뭐 확장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ESS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딱 그냥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현대차, 모비스 이런 종목 정도로만 딱 관심 있게 보는 그게 어찌 보면 뭐 자동차지만 로봇이다. 그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120만 원 목표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주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주가라는 거는 뭐 어느새 가다가도 말고 그다음에 올해 갈지 내년 갈지 28년도에 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120만 원, 100만 원이 넘는 목표가도 정확하게 몇 월 며칠 갑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믿고 가는 것도 사실은 그 회사의 가장 이상적인 성장 스토리가 이견이었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라든지 2028년도에 양산 투입될 아틀라스의 초기 3만 대의 어떤 투입가, 그 다음에 초기 3만 대 후에 구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로봇이 투입되는 연시까지 감안한 거거든요. 주가의 밸류나 목표가는 이 청근사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 가지 그들의 방식으로 평가를 해요.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저는 이게 120만 원, 100만 원이 가능하다 안 가다를 뭐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고 대신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능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시장 관점에서 현대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부터 먼저 생각해보면 일단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피지컬 AI는 AI의 파생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 튀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어떤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가 현대차가 없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일본은 잠깐 자동차 도요타가 시가총액 1위에 이기는 일본하고 현대차 또 다른 거죠.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 충족 조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전히 부동의 시가총액 1위, 2위 자리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유지해야겠죠. 대신 유지를 하면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현대차를 이야기하면서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야기하는 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안정적인 주가를 흘러 보인다는 것 자체가 AI 생태계의 유지가 연속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 AI 생태계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용처를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양산과 구현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피지컬 AI CPU의 용처 증가로 가는 말이죠. 그런 관점에 놓고 보고 그럼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게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라든지 추가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IPO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잠깐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지분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갖고 있던 지분, 소프트뱅크 지분 같은 경우는 여기 현대차가 또 오는 걸로 돼 있고, 세 번째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뭐가 해야 되냐면, 제가 이 부분 정말 강조드리는데, 경쟁자가 출연해야 돼요. 경쟁이 붙어야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보여.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성능이 좋으면 뭐예요? 어떤 나의 경쟁자가 있어야 이게 상대적 비교가 되고, 역시 아틀라스. 네가 최고구나.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경쟁자들이 없잖아요. 있기는 있죠.
뭐 중국의 유니텔도 있을 거고 있긴 있는데 뭐 중국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말이 현대차지만은 현대차에서 만드는 로봇이 아니라 현대차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 만드는 로봇이잖아요. 똑바로 해야 되죠. 공격도 어차피 미국이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6월 말 7월 토 하다가 지금 아틀라스 3 아틀라스가 아니죠. 옵티머스죠. 테슬라 옵티머스 3 지금 나온다 말이 있거든요. 뭐 이런 페이스라면 뭐 지금까지 벌써 3월달 나오려다가 6월 말에 미뤄졌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계속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아틀라스에 버금가는 옵티머스 3의 어떤 뭐 완성형이라든지 업그레이드된 그의 성능 이런 모멘텀이 계속 붙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주요 이제 IT의 주요 행사는 보통 연초에 있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실제적인 IT 테크 행사는 많이 없어요. 뭐 다른 일정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다면은 어찌 보게 되면은 뭐 경쟁자의 출현, 그다음에 경쟁자의 어떤 개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